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내부 방침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독은 누구나 알다시피 토트넘의 다양성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써온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구단 내부 의지와는 상관없는 파격적인 정책을 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정책과는 다소 다른 면이 팀 내부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메디슨의 발언과 관련해 다양한 포럼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팀이 영국 선수 중심이 되길 원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이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팀 내부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의 중대 발언이 나오면서 토트넘과 당사자들이 오히려 크게 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선 현재 토트넘은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상황이므로 더욱더 팀 내부의 단합이 중요합니다. 실제 아스날이 뉴캐슬에 패배하면서 아스날은 이번 시즌 첫 패배를 기록하고 무패 행진이 깨졌습니다. 이 상황에 오직 무패인 것은 토트넘뿐으로 토트넘은 앞으로 첼시를 상대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여전히 팀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며 선수단 내부가 제대로 융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다음 경기가 토트넘이라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경질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팬은 포체티노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했으며, 많은 이들은 콘테 경질 뒤 다시 포체티노가 부임해주면서 과거의 데스크라인 시절의 부활을 바라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 경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히 손흥민을 우리 센터백들이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애초에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입을 원한 것은 바로 손흥민이었으며, 손흥민의 스피드와 득점력 활용을 극대화한 장본인으로 더욱 그 실력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애초에 포체티노 감독이 사우스햄튼 시절에도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손흥민 가족까지 만나는 등 두 차례나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BBC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첫 시즌에 EPL 적응을 실패하고 크게 실망해 독일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이 와중에 포체티노 감독의 설득으로 인해서 토트넘에 남았고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포체티노 감독은 약속대로 손흥민을 다음 시즌부터 붙박이 윙어로 기용하며 실력을 일치월장시켰으며, 당시 사실상 손흥민이 이끌었던 토트넘은 챔스 결승에까지 오른 계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손흥민은 훗날 EPL 득점왕까지 되는 등 포체티노의 눈썰미는 정확했던 셈입니다. 최근 손흥민도 포체티노에 관해서 사실상 거의 아버지였다고 할 정도로 존경심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과 포체티노의 환상적인 조합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토트넘 수뇌부 결정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은 챔스 준우승을 하고 다음 시즌에 곧바로 경질되어 버린 것인데요. 물론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수뇌부의 마찰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실제 챔스 결승에서 포체티노 감독은 한 달 넘게 부상으로 빠져있던 케인을 기용했습니다. 그는 케인 선발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결국 그를 내세웠고 팬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케인 선발을 놓고 수뇌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의 상징인 케인이 챔스 결승의 선발이 아니라면 누가 선발로 나와야겠냐는 압박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은 감독이 내리는 것이고 포체티노는 케인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곧바로 포체티노가 경질당한 것은 업적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냐는 것이고,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수뇌부와 여러가지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당시 이런 의혹은 일각에서만 제기되고 넘어갔으나 결국 영국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 등을 중용하고 영국 중심 주장단이 갖춰지고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케인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었다는 것이 현재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축구 관계자들은 토트넘은 이제서야 케인 그늘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지금이야말로 팀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더 이상 케인의 패스를 해야 하나 고민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에서 항상 영국 중심적인 색채가 지난 시즌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팀 수뇌부들이 결국에는 영국인이 가장 잘하는 팀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팬들에게 물어본다면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며 현재의 토트넘이 최상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지명했을 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는 영국이나 유럽이 아닌 비유럽인 주장은 141년 역사상 최초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을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토트넘이 콘테 경지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어떻게든 이 난관과 선수단 분위기를 대수술을 통해서라도 감독이 해결해 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에서도 막상 이렇게 빨리 선수단 분위기가 회복될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번 시즌 상당 기간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포스테코글루 방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성적은 좋을 리가 없다고 했으며 평균 기대치는 EPL 8위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주장체제의 토트넘은 8위가 아니라 무패 1위를 달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 다시 토트넘 수뇌부에 불만이 슬슬 나온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영국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색채가 여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 게시물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은 메디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토트넘의 최고 기여도로 따지자면 손흥민이나 10월의 선수상 후보인 로메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메디슨도 공격 포인트가 손흥민 다음일 정도로 토트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죠. 하지만 역시 토트넘에서 영국 선수 중심의 마케팅이 살아났다는 것이 슬슬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메디슨은 케인이 떠나서 사실은 기분이 속상한 마음이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냥 가십거리이며 별 얘기가 아닌 단순한 메디슨의 한마디일 뿐이겠습니다만 축구 포럼 등에서는 이는 지금까지 메디슨이 한 말과는 180도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디슨은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케인이 떠날 줄 자신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며 지금은 오히려 케인 없는 토트넘이 잘 나가고 있어 너무 좋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주장체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 우리는 더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느껴진 것은 케인이 떠난 것이 어느 정도는 속이 시원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케인이 떠나고 모든 토트넘의 수치가 수직 상승했으며 손흥민의 능력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은 갑자기 케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며 그는 세계 최고의 9번이다. 윈행 가서 기쁘지 않다 라며 케인을 치켜 세우는 발언을 했고 버젓이 손흥민이 9번을 하는데도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축구 팬들이 하는 말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메디슨의 저런 말에 화가 날 수는 있으며 실제 분데스리가에서 공격 포인트 15개를 기록하고 있는 케인이 세계 최고 9번 중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러한 시점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속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메디슨은 손흥민과 경기 도중에 말다툼을 하는 장면도 오버랩이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현재 손흥민과 메디슨 관계를 의심하거나 토트넘이 흔들린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되었듯이 다시 토트넘 특유의 영국 중심적 색채에 대해 다시 의심이 드는 것이죠. 메디슨이 영국 국대에서 케인을 만나고 돌아오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이 잘해서 망정이지 폼이 약간이라도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또 영국 주장단에 다시 한번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을까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EPL을 경험하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차별을 경험해왔고 이는 분명 팀을 비롯해 언론과 해당 국가에서 텃세가 있음을 항시 보여주곤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비롯해 라커룸의 분위기를 최상으로 여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디슨이 손흥민과 다투며 케인을 그리워하는 등 저러한 발언을 하고 다니다가 자칫 문제가 커지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지지자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손흥민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함으로 해서 감독을 크게 안심시켰는데요. 첼시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경기 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타오른다며 그의 팀 토크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며 그라운드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하고 싶게 했다고 만들었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든 방식을 존중하며 팀에 헌신할 것을 다시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그가 팀에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의 기득권이나 독단의 리더십을 가장 배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그러한 분위기를 최선을 다해 배제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EPL이 영국 리그라서 결국 자기 중심적일 수 있지만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인 이상 이러한 영국 중심주의는 앞으로 수년간 토트넘에 발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